일단 먼저 다음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다음원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소화 가능한 선수이고 오른쪽 윙어도 소화 가능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사카 대신에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 빈도가 높았고요.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각을 만드는데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볼 터치 거리가 매우 짧다고 느꼈어요. 메시가 총총총총 치는 것처럼 이제 다음원도 툭툭툭 쳐넣는 거리가 되게 짧아서 언제든 수비에 발이 들어오면 그걸 제쳐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느꼈고요. 그렇게 공을 조금씩 쳐놓으면 자신이 계속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온전히 컨트롤하는 선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파고들 때도 엄청 빠르지도 엄청 느리지도 않은 적절한 리듬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인드 자체가 어린 선수라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뭐 지금 나이 때 긴장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다음원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견뎌야 할 무대야. 나는 성인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뭐 프리시즌이라서 100%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요 정도 퀄리티라면 시즌 중에 로테이션으로 기회 주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널티킥 획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노련했다고 느꼈는데요. 어린 선수들은 페널티킥 나올 수 있는 장면에서도 조금 휘청이다가 그대로 드리블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데요. 다우먼은 이번에 조엘링톤이 밀었을 때 확실하게 그걸 PK로 바꿔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리지만 노련하다. 이런 것도 느껴졌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경기는 수비맨디가 선발로 기용이 되었는데요. 수비맨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수비맨디는 플레이할 때 역시나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기본 패스 반복할 때 미스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서 편안하게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선수가 수비맨디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본 패스를 반복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들도 수비맨디가 공 잡았을 때는 달려들 바에는 그냥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게 낫겠구나. 어차피 달려들면 다른 데로 공을 줘버리니까 수비맨디는 오히려 너무 압박하는 게 손해겠구나. 요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비맨디가 패스 정확도 91%, 43개 중에 4개 빼고는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 패스 중에 앞쪽으로 전개하는 패스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저 정도 정확도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볼 방출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잘 서 있어서 내가 뺏기지 않을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서 패스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템포 조율에 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후방에 이런 템포를 잡아줄 자원이 있다는 거 아스날에겐 큰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위치 선점, 세컨볼, 인터셉트 이런 것들 모두 좋았고 수비맨디가 막 캉테처럼 달려들면서 발 여러 번 뻗으면서 강력한 프레싱으로 공을 뺏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먼저 공이 올 위치를 잘 파악해서 거기서 인터셉트 툭 하고 또 세컨볼 떨어지는 그 낙구 지점도 잘 찾아서 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느꼈고요. 기본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짧은 거리의 패스는 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 그 말은 적어도 미드필더 한 자리에서는 실수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아스날이 앞으로 빌드업 플레이를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의 첫 골 득점 과정인데요. 이 첫 골은 메리노의 커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리노가 커팅하고 그 다음에 트로사르가 하베르츠 쪽으로 넣어주는데 이 공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하베르츠는 골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이 공이 하베르츠 뒤쪽으로 좀 바운드 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하베르츠가 그 탄성을 잘 죽이면서 컨트롤해놓고 불안전한 자세에서 뒷발로 메리노에게 밀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베르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베르츠가 벌크업을 했기 때문에 또 피지컬도 좋아서 이런 피지컬과 연계 능력이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잡은 메리노가 깔끔한 마무리. 메리노 보면 마무리할 때는
진짜 공격수가 따로 없습니다. 공격수만큼 내지는 공격수 이상으로 골을 잘 넣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메리노의 득점도 마지막 패스처럼 그냥 깔끔한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리노 있으면 라이스 쉬는 날도 걱정이 없게 게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메리노가 왼쪽 메잘라 자리에 서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력은 어떻게 보면 라이스보다 좋다고 느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공중볼도 잘 따고 전체적으로 저는 육각형 선수라고 느꼈는데 우승 경쟁을 하는 팀에서 메리노급의 서브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즌을 상상했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웨데고르 개인적인 몸 평가도 저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웨데고르는 아스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르테타 볼에서는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방 압박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해주고 또 창의성이 있는 미드필더로는 거의 웨데고르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아스날에서는 정말 중요한 존재거든요. 게다가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웨데고르의 존재에 따라서 사카 내지는 오버래핑 뛰는 우풀백 쪽으로 얼마나 양질의 공이 배급될 수 있는지 이것도 결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웨데고르가 있어야 사카도 더 살아나고 아스날에서 가장 뾰족한 창인 사카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웨데고르라는 자원 정말 중요한 선수인데요. 확실히 지난 시즌 말기보다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이 공을 몰고 가는 속도예요. 공 몰고 갈 때 확실히 속도감이 살아있다고 느꼈고요. 또 상대와 1대1 상황에서 보여주는 민첩성 역시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빨라진 몸 상태는 아스날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트로사르입니다. 지금 트로사르가 아래까지 쭉 내려와서 반대쪽에 뛰는 사카를 보고 큰 전환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마르티넬리에 비해서는 경기장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준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르티넬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 기차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차가 이렇게 선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범위에서만 움직인다는 느낌을 마르티넬리한테 받았습니다. 물론 마르티넬리 활동량 좋고 수비 가담도 좋지만 그 범위가 일직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로사르는 아르테타와 함께 하면서 왼쪽 메잘라 자리에서도 뛰었던 경험이 꽤 많고 톱 자리에서도 뛰고 막 여러 자리 번갈아 가면서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의 폭이 더 넓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폭이 넓으니까 그만큼 더 상황을 다양한 케이스로 경험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작업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마르티넬리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느꼈고요. 일단 프리시즌에서 느낄 수 있는 선수의 컨디션 저는 트로사르가 더 좋다고 느꼈고 아무래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땐 트로사르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칼라피오리의 부상 소식인데요. 아직 스캔 결과 정확히 나온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칼라피오리가 오늘 90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칼라피오리가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스날이 마갈량이스도 확실히 복귀를 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칼라피오리의 부상은 아주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스날 입장에서는 스켈리, 칼라피오리 이렇게 레프트백 체제를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즌 초에는 스켈리의 서브가 진첸코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칼라피오리가 부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복귀가 늦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키비오르와 살리바 요런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키비오르 지난 시즌 말에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오늘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칼라피오리가 오늘 그래도 자신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공 달고 앞으로 쭉쭉 전진해주는 모습도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고요. 또 반대 전환 롱패스도 사카 쪽으로 들어갈 때 꽤나 효과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피오리의 부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도 얘기를 해보면 오늘 뉴캐슬은 역습 과정이 상당히 컴팩트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이 아스날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는 역습 때 득점을 해서 무너뜨릴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아스날이 주도하는 지공을 원하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수비수들까지 올려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 상황에서 공을 뺏겨서 역습당할 때 한 번에 큰 기회를 노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캐슬은 그 과정을 잘 이용했고요. 이 전방에 있었던 오술라라는 선수가 확실히 또 성실한 움직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띄워주면서 지금처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려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트리피어가 양질의 패스로 공격 과정에 기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확실히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전환 미드필더 중에 하나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 과정이 확실히 짧고 간결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역습 첫 골도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스무스하게 빠져나와서 결국엔 컷백 엘랑가의 마무리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삭이 나간다 어쩐다 얘기는 있긴 하지만 이삭이 없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팀은 맞다. 그래도 상당히 좋은 팀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느낀 건 바로 이거예요. 아스날 역시 강함이 유지가 되고 있다. 프리시즌 경기들을 봐도 프리시즌에서도 여전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플레이를 하고요. 이렇게 아스날이 공을 많이 가지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상대방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좀 바뀌더라도 주전에서 서브로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건 확실히 아르테타 볼이 팀에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빌드업 시에 일반적으로 포백을 넣는 빌드업 그리고 뭐 스켈리 같은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3위 빌드업 이렇게 후방 빌드업의 형태도 꽤 다양하게 바뀌면서 섞고 사용했던 거 요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드필더의 뎁스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맨디, 메리노, 라이스, 웨데고르, 은화네리 또 하베르츠, 메짤라까지 엄청나게 좋은 미드필더들을 수준 높게 보유하고 있고요. 요케레스까지 들어온 이상 정말 엄청난 뎁스를 완성한 아스날입니다. 일단 시즌 들어가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에도 챔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느꼈고요. 여전히 탄탄하다, 여전히 강력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원이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아스날. 과연 다음원은 시즌 중에서도 기용이 될까요? 그리고 아스날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